폭발의 원리 및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소파와 폭갱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면 화염의 전파 속도가 0.1에서 10m/s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화염면의 진행파를 연소파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폭갱파는 연소파보다 조금 더 빠른 녀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속 340m/s 이하면 폭연이라고 하고, 그 이상일 경우 폭갱이라고 하게 됩니다. 저 폭갱은 전파 속도가 1000에서 3500m/s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을 보게 되면 폭갱 유도거리라고 있는데, 폭갱 유도거리는 무엇이냐면 최초의 완만한 연소에서 폭갱까지 발달하는 데 유도되는 거리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폭갱 유도가 짧아지는 요건 정도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짧아지고, 관내에 방해물이 있거나 광경이 가늘수록 짧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위의 압력이 높을수록 짧아지고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짧아진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폭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조건, 그 다음에 에너지 조건 등을 만족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폭발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면 혼합가스가 연소 범위에서 점화되었을 때 고온도는 빠른 연속도로 최적이 급격하게 팽창해서 기계적 파괴력이 미치는 현상이 폭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폭발은 무엇이냐면 앞쪽에서 배웠던 방폭에 연관 지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폭발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방폭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폭발 부분을 알고 있다면 방폭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폭발의 발생의 필수 인자, 자, 그 다음에 폭발의 성립 조건 등은 이런 것이 있구나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게 되면 물리적인 상태에 따른 폭발의 분류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 기상폭발과 응상폭발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상폭발과 응상폭발이 무엇인지랑 정의 정도만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상폭발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기체 상태의 폭발로 상변화 없이 폭발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종류로는 혼합가스의 폭발, 분무, 분진, 분해 폭발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빈도수는 낮지만 암기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일단 치킨을 시켜놓고 상에 차려놨는데 더 기분 나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분이 상해 상을 턱 하고 쳐버렸는데 무가 흔들리면서 혼합해져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혼합해진 무, 이렇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합은 무엇이냐면 혼합가스의 폭발, 해는 분해 폭발, 진은 분진 폭발, 무는 분무 폭발이 된다 정도 외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응상 폭발은 무엇이냐면 기체 상태가 아닌, 즉 액체나 고체 상태의 폭발로 볼 수 있고, 기체 상태에 비해 밀도가 100배에서 1000배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고체나 액체가 급격한 상변화를 일으켜 폭발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종류로는 수증기, 증기, 전선 폭발이 존재하게 된다 라는 것 정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진 폭발의 순서 보통 보게 되면 분진 폭발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냐면 먼저 분진이 퇴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비산이 되기 전 공기류가 주입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공기류가 접촉됩니다. 자, 공기류가 접촉하게 되면 바람이 좀 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퇴적된 분진들이 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산이 되고 그 다음 따라서 분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안쪽에 있는 분진 중 하나가 발화원이 돼서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 전면적으로 폭발을 일으키고 2차 폭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분진이란 무엇이냐면 먼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먼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진은 매우 미세한 고체 입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표면적이 큽니다. 자, 비표면적이 크다는 것은 닿는 면적이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폭발했을 때 위험하게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분진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그 영향을 보도록 하면 보통 영향을 주는 인자에서 첫 번째, 분진의 입도 또는 입도 분포, 분진의 입경이 작을수록 폭발하기 쉽다. 그 다음에 연소율이 큰 분진일수록 저농도에서 폭발하고 폭발 위력도 크며, 그 다음에 분진의 표면적이 클수록 폭발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유 분진이 퇴적 분진에 비해서 발화 온도가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수분을 함유한 분진은 부유성 및 정전기 대전성이 감소해서 폭발 위험성이 낮아진다 정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분진 폭발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가스 폭발보다 발생 에너지가 큰 특징이 있으며 폭발 압력과 연소 속도는 가스 폭발보다 작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소 시간이 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위 분진에 의해서 2차, 3차 폭발로 파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폭발됐을 때는 2000에서 3000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분진 폭발은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된다 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우측에 가스 폭발과 분진 폭발을 비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정독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구나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폭발 현상으로는 UVCE와 BLEVE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UVC는 등기운 폭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UVC는 자유공간의 증기윤 폭발로 볼 수 있고, BLEV는 비등 액체의 팽창에 의해서 증기가 폭발하는 것이다 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볍게 설명을 해주게 되면, UVC는 어떤 탱크가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때 인화성 액체 같은 것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유출이 된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화성 액체가 누출이 되게 되면 증기가 공기에 혼합하게 돼서 증기운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때 증기운이 형성이 됐을 때 표면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발이 발생하게 돼서 외부의 폭발로 인해서 내부까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UVC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때 열려있는 곳에서 액체가 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계 폭발로 볼 수 있겠고, 기상폭발의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LEV는 같이 연료통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이때는 외부에 어떤 파괴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속 불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부에 있는 액상들이, 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점점 더 팽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압력 용기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폭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겉에가 뚫리지 않았지만 외부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팽창으로 인해 폭발하게 되는 밀폐계 폭발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응상폭발의 하나다 라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UVC와 BLEV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 주면 되겠고, 특징 정도 어떻게 되는구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폭발 한계 부분은 무엇이냐면,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혼합해서 점화원을 주었을 때 폭발이 발생하는 혼합가스의 일정한 농도 범위다 정도 파악해주면 되겠고, 폭발 한계가 폭발 상한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해당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계산하는 공식을 외웠습니다. 그 공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정독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랫부분 쭉 봐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폭발 한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앞에서 한번 했을 거예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폭발 한계는 낮아지고 상한계는 높아져 연소 범위 넓어지게 되겠고,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하한계가 불변, 상한계가 높아져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자, 이건 앞쪽에서 한번 같이 배워봤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생각하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그냥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폭발 등급에서 이제 표가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조금 더 정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폭발 등급은 총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발 등급이 높을수록 최소발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겠고, 이 안전 간격에 대해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과 해당 가스 중에 2개에서 3개 정도는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출제됐을 때 메탄이라고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자식으로도 주어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분자식이 무엇인지도 한 번씩 검색을 해서 찾아본 후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기시험에서도 그런 식으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은 소화 원리의 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의 정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연소의 3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화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연소에 대해서 배울 때 같이 했던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을 보게 되면 소화의 종류로서 우리가 제거 소화하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냉각 소화는 액체의 증발자료를 활용하여 화점을 냉각하여 소화하는 방법이 있었고, 질식 소화는 숨을 못 쉬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를 줄인다. 즉 공기 중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춰서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억제 소화는 연소의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할로겐 원소의 부촉매 효과를 이용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화재의 종류에 따른 소화 방법을 가볍게 보도록 하면, 먼저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가스 화재, C급은 전기, D급은 금속 화재라는 것은 앞쪽에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것을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준다면 A급 화재는 냉각 효과, 그 다음 구분색은 백색이 되겠고, B급 화재는 질식 효과가 있으며 구분색은 황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C급 화재는 질식과 냉각 효과가 있고 청색을 나타내며, D급 화재인 금속 화재는 질식 효과가 있고 표시가 없는 무색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보도록 하면 소화기의 종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 가볍게 정독을 내주면 되므로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됩니다. 자, 폭발 방지도 가볍게 정독, 그 다음에 해당 부분도 가볍게 정독을 하는데 한 부분만 더 체크하도록 할게요. 지금 퍼지의 종류 부분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지의 종류 부분은 실기에서도 출제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퍼지의 종류, 스위프, 압력, 진공 퍼지를 외워주도록 하고, 플러스 사이펀 퍼지까지 한번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중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페이지입니다. 소화의 종류로는 제거 소화, 냉각 소화, 질식 소화, 억제 소화가 있었죠. 자, 제거 소화는 뭐였다? 점화원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질식 소화는 산소 농도를 15% 아래로 낮춰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종류에 따른 소화 방법으로 A급은 일반으로 냉각, B급은 유류이면서 질식, C급은 전기화재이면서 질식 냉각, D급은 금속 화재이면서 질식 효과를 나타낸다 라는 걸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